뇌를 위한 작업들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뇌 작업이라는 표현을 학습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겠죠? 이 학습이라는 단어로 바꿀 때 이제 첫 번째, 이 학습의 1단계는 무의식과 무능력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 무의식, 의식이 없어. 의식이 없으니까 이 여기에 대한 능력치를 가질 수 없는 거죠. 무의식과 무능력 상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얘기를 하는 우리가 잠재의식 훈련을 한다던가 시크릿을 할 때 무의식 상태, 이거 하고요. 좀 다른 영역입니다. 다시 무의식이 나오는데 지금부터 짚어가는 이 첫 번째 단계의 무의식은요. 전혀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 아니라 맨 처음 단계, 학습을 시작하기 전 단계, 그야말로 우리 어린 아이들이 학습을 전혀 하지 않은 단계에서 보이는 걸 이야기한다면 첫 번째는 관심이 없고 인지가 불가능한 상태. 이해되시죠? 예, 관심이 없고 인지가 불가능한 상태의 어떤 영역 구조를 봤을 때 우리가 여러 예를 들어서 발달 장애를 놓고 봤을 때 이 발달 장애 등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등급이라는 걸 봤을 때 어떤 사물을 인지하기가 어려운 상태. 그런데 인지하기가 어려운 상태는 인지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상태라기보다도 사실은 의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반응이 없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장애가 있을 때 이제 장애 등급을 의식을 할 수 없고 인지를 할 수 없다라는 상태를 이제 사실은 가장 어려운 단계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거하고 이제 같은 맥락인 거예요. 우리가 맥서티를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맨 처음 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삶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당신이 혹시 부자가 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대부분 어떤 반응이 와요? 무슨 뜬금없는 얘기. 이 상태인 거야. 전혀 의식이 없는, 부에 대한 관심도 없고 의식이 없는 상태. 당연히 능력은 없겠죠. 근데 이 의식이 없는 상태가 어떤 걸 학습을 하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 시험을 본다. 내가 운전면허 시험 보는 게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차가 있다. 그럼 내가 저 차를 보면서 내가 운전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단계는요. 한참 지나간 단계예요. 근데 차가 있어. 차가 있지만 차에 대한 관심 없고 차를 운전할 생각도 없고 이 차를 타고 이 차를 어디를 가야 되겠다. 이 차의 필요성이 전혀 관심이 없는 상태. 여러분 이해되세요? 예. 어떤 물건이 있어. 저 물건을 갖고 싶다. 이런 상태가 없는, 전혀 의식이 없는 상태. 학습은 그 의식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학습의 첫 번째 단계는 첫 번째 단계로 올라간 게 아니라 0단계를 얘기하는 거죠. 엄밀히 얘기하자. 이 0단계는 관심이 없고 인지가 불가능하며 또한 관찰 기능이 당연히 작동되지 않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말을 해도 잘 들리지 않고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보여줘도 이게 뭐야? 이런 관심이 안 나타나는 상태. 이것이 학습의 0단계.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1단계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첫 번째 단계인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당연히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나, 그죠? 능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아마 이 단계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어떠한 교육, 어떠한 코칭, 티칭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거죠. 왜?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단계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일단 관심이 생길 때까지는 어떠한 교육이나 학습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환경 가운데 와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학습을 하고 계시는 주체가 되셨지만 이 학습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게 단순한 고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관심부터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누군가는 이 생각이 바뀌어서 부자가 됐다는 얘기지? 그럴 수 있는 거야? 적어도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죠. 부자들이 처음에는 부자가 아니었다고? 그럼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데? 이런 호기심, 관심,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 관심이 없어. 나는 그런 관심 없어. 나는 그런 거 별로 듣고 싶지 않아. 그러면 해당이 될 수 있다, 없다? 예, 전혀 될 수가 없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어떤 대상을 놓고 맥서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이분들하고는 대화가 안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는 게 백해무효예요. 예, 백약이 무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와 코드를 같이 나누고 싶고 내가 누군가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여러분 첫 번째는 일방통행적인 이야기 안 먹히죠. 상대방은 나 죽었어 하고 듣고 있다가 따라온다는 거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그 대상을 놓고 얘기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똑똑똑 어떻게 생각해? 이걸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에 대해서 이게 손바닥이 부딪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하셔야 돼요. 처음에 누구랑 이야기를 하실 때. 이거는 제가 맥서티를 놓고 오늘 이야기를 했다면 혹시 여러분들이 영업을 하고 계세요? 보험을 판매하세요? 자동차를 판매하세요? 뭐 학습지를 운영 중이세요? 여러분들이 무언가 여러분들 비즈니스를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똑똑똑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너 혹시 관심이 있어? 정도는 다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학습도 마찬가지고 의사소통도 마찬가지고. 근데 똑똑똑 했는데 반응이 없어. 그러면 사실 여기에서부터는 더 이상 접근성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부분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자, 첫 번째는 관심이 있는 대상. 그런 게 있어요? 그럼 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관심이 있는 대상과 이야기를 해야 되는 단계. 그리고 그 단계에서 그 다음 학습으로 넘어갈 수 있다. 두 번째는 무의식에서 무능력 상태가 아니라 의식이 생겨난 상태예요. 의식. 예, 의식. 의식은 뭐예요? 그런 게 있어? 그건 뭐지? 나도 할 수 있나? 그럼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등등등. 그 다음부터 일보 전진이 되는 상태를 얘기하겠죠? 다시 말해서 인식이 되고 관심이 생기는 상태. 자, 의식적으로 시간을 사용하거나 관심으로 인한 허용 범위가 많아지고 의지가 생기나 아직 할 수 없는 기능 요소가 필요한 상태. 아직은 할 수 없는. 다시 말해서 엄마, 나 대학에 관심도 없고 공부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공부 얘기하지 마세요. 만약에 이런 게 대학 입학에 대한 내 꿈을 펼치는 것에 대한 내가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의식이 없는 상태라면 엄마, 나도 대학 갈 수 있을까? 지금까지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 이제 고3인데 나 지금 해도 될까? 이게 의식이 깨어나는 단계예요. 의지가 깨어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얘기는 뭐냐? 관심만 갖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거기를 갈 의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시간 할애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그러면 내가 뭘 노력을 하면 되는 거지? 라고 의지를 살리는 상태. 하지만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겠네요. 그때 최초의 학습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학습의 단계에서 배우고자 하는 마음과 가르쳐주는 사람의 티칭과 코칭이 붙게 되면 그 사람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배우려고 하겠죠. 나 이거 했는데 이거 내가 아는 거 맞아요? 저 이만큼 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학습 과정이 벌어진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요. 예, 가르쳐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 혹시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혹시 지금 이 나이에 내가 지금 여기에서 정말 시키는 대로 한다면 내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게 맞나요? 라고 했을 때, 예, 그러면 제가 일단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요? 아니면 다시 어떻게 할까요? 하지만 아직은 할 수 없는 상태. 하지만 그 학습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상태. 그래서 이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요, 무언가를 이루는 데 필요한 게 의지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것을 받아내려고 하는 상태. 이것을 기꺼이 내 안에 집어넣으려는 의식. 이것이 사실은 의지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건요. 여러분, 내가 하지 않았던 것을 배운다는 건요. 상당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안 해본 걸 하는 거잖아요. 안 하던 짓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거는 내 몸에 프로그래밍 된 모든 나에게 이미 오랫동안 습관이 되어 오거나 습득이 되어 모든 이런 의지가 가장 밀어내는 요소거든요. 가장 반항이 큰 요소예요. 새로운 걸 하고 내가 하던 걸 못하게 한다거나 내가 이런 마음이 있는 걸 다른 마음으로 바꾸려고 하는 게 가장 내가 밀어내는 요소예요. 사실은 이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다고 생각하시지만 세상 어려운 게 이겁니다. 하던 짓을 안 하는 거, 안 하던 짓을 하는 거. 이게 가장 내 안에서 엄청난 싸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를 잘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안 해봤어요? 우리가 안 해보고 애들한테 너 왜 안 해? 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얘기를 저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그 시기에 얼마나 놀고 싶은 마음과 딴짓하고 싶은 마음을 바꾸어서 그것을 변화시켜서 자기 의지를 불태웠는지를 한번 토영해 보시면 자녀들이 그걸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이론적으로라도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론적으로 이해해주는 어른들의 자녀들이 오히려 성적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얘기하고 시키는 대로 안 한다고 얘기할 때는 사실 뭘 봐야 되냐면 나와 지금 상대방 아이, 그러니까 나와 상대하고 있는 아이, 내가 강압적으로 무언가를 시키는 입장과 하지 않는 아이의 입장에서 내가 지금 누구를 상대를 놓고 하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잔소리를 해서 도움이 되는 나이가 있어요. 잔소리가 모두 다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하진 않아요. 근데 내가 엄마의 잔소리를 듣고 내가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나이 때 그 타이밍은 있어요. 근데 설익은 타이밍, 해봤자 소용없는 타이밍, 그 타이밍에 말하고 있는 거는 거두셔야 된다는 거죠. 학습의 원칙은 이겁니다. 소용없는 대상에게 강제할 수 없다예요. 특히 성인 교육은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대상에게 해야 해요. 그리고 할 수 없는 대상에게는 멈춰야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강제로 할 수가 없거든요. 대신 무엇이 있는 대상? 의지가 있는 대상하고는 계속 부딪혀야 돼요. 여러분 이번에 2002 월드컵 이야기를 다시 굉장히 많이 거론을 했지 않습니까? 이 월드컵 국가대표 선수들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때까지 잘 안 봤던 2002년도에 월드컵 국가대표 선수들이 과거로부터 자기 얘기를 하고 현재에서 또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계속 쌓아왔던 그 과거의 행적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히딩크 감독과 엄청 트러블이 많았더라고요. 과거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자기를 선수로 발탁해주지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한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그리고 히딩크 감독이 이게 한 명 한 명 이렇게 선수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또 뭐 지금도 뭐 벤투 감독의 뭐 여러 가지 감독의 어떤 성향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걸 언제 이야기를 하냐면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 결과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 좋은 결과가 있고 난 다음에 사실은 내가 그때 이런 게 굉장히 힘들었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정말 유명 선수들 안정환 뭐 누구지 뭐 황선홍 이번에 뭐 홍명보도 나오고 막 과거의 역대 스타들이 나와가지고 과거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하는 걸 짤들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 선수들이 과거에 자기들끼리 누가 뭐 연습을 제대로 안 했네, 누가 뭐 어떤 기준에서 뭐가 있었네, 없었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 안에 발탁이 되어서 들어오고 들어오지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짐을 싸들고 합숙소에서 빠져나가야 되고 같이 잠자던 친구들 중에 떨어져서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견디고 이기고 넘어온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막 이렇게 환호만 터뜨렸던 대상들만 있잖아요. 근데 국가대표에서 수없이 많이 떨어져 나간 사람들. 국가대표가 되기 이전서부터 계속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고 떨어져서 축구를 하다가 만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그 수많은 많은 사례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운동선수로서 훈련장에서 혹은 그 합숙하는 합숙 장소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추억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반추해내는데 의지가 가장 강한 거예요. 이것을 해내려는 의지, 코치가 시킨 대로 따라가려는 의지, 못 쫓아가면 거기서 빠질 수밖에 없어. 이런 부분이 되게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 이만큼을 해야 돼. 근데 이만큼을 못하겠어. 라는 것도 있지만요. 그냥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를 안 받아들이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 맥서티는 경지에 올라야 될까요? 받아들이는 게 어려울까요? 자, 다시 경지에 오르는 거 1번, 받아들이는 거 2번. 어떤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희한하죠? 여러분, 받아들이는 걸 제일 못해요. 예, 받아들이는 의지가 제일 약해요. 저희 멤버들한테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못 받아들여요. 경지는 두 번째 문제고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받아들이면 경지로 가는 거는 사실 받아들이는 것만큼 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받아들이는 게 되게 많이 어려워요. 사실 맥서티뿐이 아닙니다. 저는 모든 게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못 받아들여서 거기를 못 가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못 이룰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애들이 막 이것저것 하니까 너무 신기해 보이고 막 너무 잘해 보이죠? 애들이 하는 거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애들이 하는 거는 애들이 받아들였을 뿐이고 우리는 그걸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걸 못한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지금 아이들이 다루는 기기들, 아이들이 지금 받아들이는 용어들이 굉장히 고차원적으로 높은 수준의 기계를 다뤄야 된다거나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면 제가 말을 안 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안 해봤다는 이유 때문에, 이메일을 어떻게 만드는지 모른다는 이유 때문에, SNS를 많이 쓰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파일을 어떻게 바꾸는지 모른다는 그 이유 때문에 정말 성공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어이가 없어요. 진짜 성공과 관련된 걸 포기를 하는 거면 내가 말도 안 해. 그런데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이 선이 있는데 이게 엄청난 마지노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을 못 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지노선이 의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이 부분을 나는 못하겠어. 옛날에 어른들이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아니, 딴 것도 아니고 허락을 하고 허락을 못하는 일을 얘기를 할 때 꼭 내 눈에 흙이 들어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럼 다시 생각을 해봤어. 허락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건데 허락 못해.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허락을 못하는 표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세상에 그게 무슨 눈에 흙까지 넣을 일이야. 여러분 눈에 흙 넣는다는 게 따고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죽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하나에 죽겠다고 목숨을 거는 게 인간이라는 게 제가 요즘 되게 많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성공은 굉장히 고차원에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이 받아들임과 관련된 부분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학습에 사실은 여기가 어마어마한 경계선이에요. 사실은. 그 다음 3단계. 3단계 학습은요. 예, 앞에서 의식을 했잖아요. 자, 의식을 하고 이제 능력이 갖추어지는 상태까지 가야 되는 거죠. 의식과 능력이 갖추어져야 되는 상태. 자, 배웠어요. 능력이 갖추어졌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듣고 알았어. 자,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도 알아. 한 번쯤 해봤어, 심지어. 자, 배운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행동을 할 줄 아는 상태인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상태. 행동이나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방향 조정이 가능해요. 왜? 뭐 때문에 안 됐는지도 알거든. 배웠기 때문에. 이거 안에서 그런 거야? 알아요. 제가 1대1 코칭을 하잖아요. 여러분들하고. 그래서 대표님 저 이게 너무 어렵고 이게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라고 말하는 케이스들이 훨씬 더 많아요. 이게 안 돼요를 다시 끄집어서 얘기를 하면 이게 나는 하기 싫어요. 혹은 내가 이걸 안 하고 있어 라는 말을 본인이 하고 있을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대다수 그래요.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면 제가 이렇습니다 얘기하면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거 얼른 집에 가야 될 일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기는 안 한다는 거지 모른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제가 만난 10명 중에 대부분 다 10분이 아세요. 뭐 해야 되는지. 왜냐? 배우고 계시거든요. 알고 계시거든요. 안 하는 것밖에 없어. 방향 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내가 지금 뭘 안 해서 그렇다는 것도 알고. 내가 지금 이 부분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만큼은 말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왜? 내가 이래서 못하고 있고 저래서 못하고 있고 이것만 하면 될 것 같고 저것만 하면 될 것 같고 답은 다 갖고 있어. 다 방향 조정이 가능해요. 의식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그래서 상태를 좋게 할 수 있는 방식이나 결정들을 통해서 결과치를 높이려는 시도가 가능한 상태다. 저는 의식이 있고 능력이 있는 상태를 저는 그냥 과감하게 안 하는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모르는 상태가 아니에요. 이 가운데 학습은 심지어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했어요. 오늘 뭐 배웠는지 알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뭐 배웠는지 알면 100점 받아야 되죠? 그런가요? 아니죠. 나랑 공부랑 상관이 없어서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나요? 여러분. 오늘 뭘 다 배웠는지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는지 마지막에 선생님이 하신 말 있죠. 너 오늘 이거 집에 가서 꼭 복습해라. 네. 대답까지 하고 왔어. 그럼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아.
그거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것뿐이에요. 성적이 낮은 이유는 학교를 안 갔을까요? 성적이 낮은 이유는 수업을 안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적이 낮은 이유는 학교도 갔고 수업도 했고 대답도 했는데 집에서 복습을 안 했기 때문에. 단순히 그거거든요. 이 부에 대한 거, 성공에 대한 학습도 마찬가지예요. 들었어. 알았어. 뭐 해야 되는지 알아. 안 해. 그러니까 성적이 낮는 거지. 여러분, 학습의 3단계에서 성적이 낮지 2단계에서는 성적표가 나가지 않아요. 학습의 3단계에서 이때 성적표가 나가게 되어 있어요. 어떤 성적표? 예,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을 실제적으로 하셔야죠. 어떻게 해야 돼? 시험을 보시거나 시도를 하셔야 되는 거죠. 시도. 자, 우리는 지금 대부분 다 하고 있어요. 대부분 다 배웠어요. 대부분 다 알고 계세요. 근데 만약에 강제로 시험을 본다면 저는 장담합니다. 여러분들 강제로 모아놓고 제가 매일 어딘가로 출근을 시키고 매일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매일 하잖아요. 그 강제로 시험을 당하는 사람은 무조건 성적 나옵니다. 예. 근데 아무도 이 시험을 보려고 하지 않죠. 시도를 하지 않죠. 오늘 혼자서 그 시도를 했냐 안 했냐 그것만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오늘 시험을 봤어요. 완전히 엉망이었어. 내일 나와서 또 시험을 봐야 돼. 여러분 오늘 그러고 들어가서 잠이 오겠습니까? 내일 나와서 어제하고 다른 성적이 나오게 오늘 밤에 뭔가는 하지 않겠어요? 예. 근데 오늘도 시험 없고 내일도 시험 없고 앞으로도 시험 없고 내가 마음 먹을 때까지 시험을 쭉 안 치를 예정이야. 누가 매일 공부하겠어요? 아니, 누가 매일 이거를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까? 응? 학습은 시도를 통해서 테스트가 나와야 돼요. 시험. 이 테스트는 엄마 아빠에게 보여주려고 누구에게 알려주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나 뭐 없나 내가 어느 정도가 내가 충분히 숙지가 되어 있나 숙지가 되어 있지 않냐 이것을 스스로 테스트하려는 자들이 시험을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요, 시험이 다가온다고 스트레스를 받기보다, 물론 그걸로 좌우가 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 뿐이지, 그 좌우가 되는 것이 아니면 자꾸 테스트를 합니다. 예. 나 얼마나 이렇게 했어. 나 그러면 시험 한번 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들어야 정상이에요. 내가 공부를 했다면, 나 몇 점 받는지 뒤에 있는 문제지 한번 풀어봐야지.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공부를 했다면? 여러분들이 맥서티를 여러분들이 느꼈어요. 동과 부와 운에 대해서 이런 부분의 방식을 테스트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나가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투입을 해서 이거 가지고 일을 하면 결과값이 나온대. 그러면 나와서 한번 해볼까? 이거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라고 없는 테스트도 할 판에 할 테스트도 가능한 스케줄을 조정을 해서 가능한 스케줄을 줄이고 가능한 전화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줄이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결과에 대해서 결과가 승부를 낸다, 뭐 성취를 한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로만 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갖는 그 능력을 놓고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는 부자가 되기에 나는 성공을 하기에 나는 이걸 어떻게 사용할 수 있어 라고 만약에 어떤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그 부분 여러분이 현장을 답사를 하면서 그걸 이렇게 녹여놓는 방식이 현장에 나가서 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세요. 요렇게 테스트를 해봤을 때, 야, 내가 나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반응이 좀 다르더라. 이런 느낌을 받으신 분들이 있다니까. 그거를 테스트를 해보고, 오늘 테스트 해보고, 내일 테스트를 해보고, 자꾸 테스트를 하는데 테스트할 게 없어. 야, 뭐 팔 거 없어? 니네 회사 물건 갖고 와봐. 내가 내 테스트 하면서 니 것 좀 도와줄게. 라고 하지는 못할지언정.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계속 테스트는 못할지언정 여러분들이 하시려고 하시지 않는, 전혀 시도를 하지 않으시면서 사실은 어떤 결과가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국가대표 선수가 목표야. 나는 금메달이 목표야. 근데 운동 경기를 하잖아. 연습은 계속해. 막 100m 몇 초에 뛰고 막 공 드리블 열심히 하고. 근데 감독님, 제가 경기장에만 나가면 가슴이 뛰어서, 내가 상대편하고 경기만 시작했다 그러면, 제가 출전만 했다 그러면 내가 막 내가 이 압박감에 막 사람들이 막 경기장에 와서 보고 있으면 전 축구를 못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대표인데? 지금 그런 부분의 맥락에 약간 함몰이 되어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공을 하고 싶으세요? 그럼 판을 펴셔야 돼요. 무엇이든. 자, 제가 영업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무엇이 됐건 시도를 하세요. 유튜브를 하고 싶으세요? 하세요. 일단 시작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여러분들의 기능적인 요소를 하고 싶으세요? 시작을 하세요. 무조건. 무조건 일단 시작을 해놓고 보세요. 이 DISC 중에 결과값을 제일 잘 얻는 유형이 있습니다. 어느 유형일까요? D 유형이에요. 이유는 일단 시작을 하고 봐요. 그럼 결과가 안 좋죠? 포기하나요? 그때 다시 바꿔요. 또 시도해요. 안 좋죠? 또 해요. 그래서 제일 빨리 성과가 나오는 게 D일 수밖에 없어요. 예. D는 일단 먼저 튀어나가. 시작도 안 했는데 혼자 나가서 이제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웃겨 보입니까? 그 용기가 없어도 될 것 같으세요? 그 어마어마한 용기 때문에 그 과정을 시도를 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걸 보고 무모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C 유형은 미쳤나 봐. 저 상태에서 나가는데 이런단 말이야. C 유형은. C는 다 준비를 해야 돼. 여러분, C는 백날 준비해 보세요. 준비만 하다가 인생 끝나. 예.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부를 얻는 거예요? 성공을 하는 거예요? 어떤 면으로는 CS는 근처도 못 갈 일이에요.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하고 준비만 백날 하고 있고, CS 유형은 근처도 못 갈 일이라니까? I는 그나마 막 재밌게 하더라도 그 근처는 돌아. 뭐 성과가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지만 근처는 돌아. 근데 D는 시도를 하잖아요. 시도를 하면서 자기가 부딪히고 의지가 있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D가, 그래서 부자들도 많고 그래서 성공자들도 많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결과값을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작용점을 갖고 싶어요? 그러면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시도. 이 시도의 값이 없이는 여러분들이 결과값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습의 3단계는 뭐다? 시도다. 그리고 학습의 4단계가 있겠죠. 시도만 해서 뭐 하겠어요? 예. 학습의 4단계는요, 여러분 드디어 무의식이 나와요. 무의식 상태에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앞에는 어떤 거였어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능력을 장착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운 것을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상태라면요, 여기 이 단계에서는요, 배운 것을 생각하는 상태가 아니에요. 생각할 필요가 없는 상태예요. 계속 시도를 했기 때문에, 계속 반복을 했기 때문에 그냥
무의식적으로 일을 하고 무의식적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상태. 그래서 이 무의식적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상태를 뭐라고 말하느냐? 자동화되어 있는 상태다. 자동적으로. 눈 뜨면 나가. 그리고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체크리스트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정리하고 저녁에 이거 하고 이거 하고 했다. 안 하면 안 되는 상태. 그래서 뭐라 그래요? 습관화된 상태. 좀 더 심하면 어떤 상태? 중독된 상태. 여러분, 일 중독 비난을 하기 전에 일 중독이 그 기능적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 그 노력에 대해서는 여러분 치아를 해주셔야 돼요. 그 사람이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누가 그 맨날 안 쉬고 일하고 싶겠어요? 예. 아니, 일 중독자들이 쉬는 게 그렇게 죽어라 싫어서 일 중독이겠어요? 설마? 쉬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습관이 되어 있어서, 중독이 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독이라는 말은 썩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내가 여기에서 단맛을 자꾸 느끼는 거야. 일을 하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달콤함이 너무 좋아. 여기에서 나오는 자기를 막 살려주는 이 에너지가 너무 좋아서 그걸 계속 자기도 모르게 가동시키는 상태. 나도 모르게 그걸 하고 있는 상태. 한국에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우리 주변에 이게 애완견을 많이 키우잖아요. 그죠?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리트리버가 우리나라에 없었어요. 20년 아니고 한 25년 전. 한국에 리트리버라는 종류가 없었어요. 여러분 리트리버가 뭔지 모르시는 분은 맹인 안내견으로 쓰이는 종류, 레브라도 리트리버, 골든 리트리버, 요 리트리버 종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처음 수입을 한 곳이 어디냐면 삼성이에요. 삼성이 레브라도 리트리버를 수입을 해서 이 맹인 안내견 학교를 만들 때 일본에서 처음 지원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래서 일본에서 레브라도 리트리버를 골든 리트리버랑 레브라도 리트리버를 지원을 해줘서 삼성 맹인 안내견 학교라는 게 지금 에버랜드 옆에 가면 에버랜드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있거든요. 거기에서 처음 이 맹인 안내견 학교가 생기고 아이들을 훈련을 시키고 그다음에 그 훈련 과정을 통해서 맹인들에게 이제 이 맹인 안내견이 이제 분양이 됐어요. 분양될 당시에 그 레브라도 리트리버가 한국에 없었기 때문에 마리당 1,000만 원, 2,000만 원 호가하는 정도의 굉장히 고가의 그 동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을 훈련 기간 안에 훈련을 시켰는데 통과를 하게 되면 맹인 안내견이 되는 거고 통과를 하지 못하면 그 아이들은 일반인들에게도 분양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덩치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그 커다란 덩치에 따라서 훈련을 하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게 위험에 빠지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는 예전에는 분양을 하지 않고 훈련 과정에서 실패한 아이들을 어디로 보냈냐면 요양원 같은 데로 보냈어요. 노인 요양원. 여러분 그 아이가 특별히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사람을 엄청 잘 따라요. 이게 이 힐링센터 같은 곳에 가서 정서적으로 불안한 사람,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사람, 그다음 정서적으로 외로움과 고독 상태에 있는 노인들에게 굉장히 힐링이 되는 아이들로 쓰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맹인 안내견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지금 근래 한 20년 사이에 많이 분양도 되고 많이 알려졌어요. 맹인 안내견과 관련돼서 뭐 영화도 나오고 드라마도 나오고 많이 나왔죠. 근데 얘가 충성도가 특별히 높습니다. 사람을 굉장히 좋아해요. 훈련을 받으면 죽어도 아무것도 안 하는 애들이에요. 사람을 위해서만 사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안내견으로 훈련을 받잖아요. 얘가 무의식적으로 행동을 하는데 이 몸에 하네스라고 이렇게 손잡이 잡는 데 있잖아요. 이 하네스를 입에 물고
앞이 안 보이는 맹인 안내견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 하네스를 물어서 주인에게 주고 자기를 채우라고 신호하고 모든 걸 다 이렇게 안내하고 가이드하는 거에 최적화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무의식적으로 충성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하냐면 죽는 것도 무의식적으로 그 주인하고 했던 습성에 따라서 학교에 가서 죽고 이래요. 학교에 다녔던 친구들을 안내했던 맹인 안내견 같은 경우에. 이 무의식이라는 게 그렇게 동물에게도 엄청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누군가의 훈련을 받는다, 교육을 받는다라는 것이 한 번 바뀌어 버리면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의 채널이 없는 상태에서 한 번 돌아가잖아요. 만약에 부의 상태로 돌아갔다. 이게 한 번 장착이 되었다. 변화가 되었다.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강을 건넌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한번 강을 건너니까요.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거를 경험하지 않으면 몰라요. 나도 모르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학습이 되고, 나도 모르게 절대로 못하는 행동들이 나오게 돼요. 저는 제가 교육이 되었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할 때 프로그래밍이 되어서 죽어도 못하는 일은 많이 생겼어요. 내가 죽어도 할 수 없는 것들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부자가 되고 성공자가 되면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아무거나 못하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무의식의 상태로 변화를 해나가는 데에 이 학습적인 부분이 무의식 상태에서 능력이 되는, 자동화되고 습관화되고 중독되고 나도 모르게 부의 의식을 발동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으로 되어가는 상태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단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반사적으로 행동하게 되고 변화해버린 상태. 그래서 이 상태가 되어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지기가 어려운 상태가 예전 그 사람으로 돌아가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일명 맛을 본 거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은 돈 맛을 봐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더 무서운 거는 부나 성공의 맛을 본 게 더 무서워요. 그 맛을 보고 그 맛의 변화가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 아는 사람은 절대로 그 이전 상태로 돌아가기가 매우 매우 어렵습니다. 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반복하는 게 맥서티거든요. 이것들을 반복적으로 나의 삶에 녹이는 게 맥서티예요. 이 맥서티를 하는 이 반복의 단계가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계시는 이 상태. 반복적으로 맥서티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틀과 교육을 받는 상태. 그리고 지금 여러분 받아 쓰시죠.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시스템으로 받아 쓰고 여러분들이 귀에 꽂히는 것을 쓰는 상태. 그리고 내가 그것을 쓰고 내가 요약한 이 얘기들을 내가 오늘 이거를 배웠어. 내가 오늘 이것을 느꼈어. 내가 이것을 알게 됐어라고 말하는 상태가 되는 거. 그리고 내가 말하는 상태가 된 것을 다시 요약을 해서 쓰는 상태. 어떻게 말하기 위해서? 길게 말하기 위해서. 여러분, 강사들이 이걸 쓰죠. 강사들이. 내가 길게 말하기 위해서, 나의 설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는 쓰기를 해야 됩니다.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쓰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은 뭐예요? 가르치는 상태. 그래서 맥서티는 여러분들이 보고 배우신다라는 이 의미가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가르치실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지 여러분들 것으로 되세요. 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국가대표 선수들이 모두 다 감독이 가능하고 국가대표 선수들이 모두 다 해설이 가능하다는 게 놀랍지 않으세요? 축구만 했으면
공만 잘 차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 저 축구 선수는 뭐 말을 못할 수도 있어. 그죠? 말 못할 수 있어요. 근데 감독은 어떻게 감독이 되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구조를 내가 어떤 어떤 내가 자리에 있던지, 내가 어떤 위치에서 무엇을 했던지 전 구역을 다 알고 이것이 어떤 형태로 돌아가는지 보고 배우고 듣고 느끼고 많은 감독들의 코칭과 방법과 여러 가지 부분들을 체득해오고 습득해왔던 그 수많은 긴 시간 동안에 알아왔던 학습되어 왔던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 따라서 부가 나에게 왔다? 그냥 나는 부의 느낌을 알아요. 내가 부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이 상태에서는 가르칠 수는 없죠. 부에 대한 것들을 표현할 수 있고 내가 그걸 갈 때 이런 고개를 넘었어요. 이 부분에서는 이게 필요합니다. 여기에서는 이걸 반드시 해야 돼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 그렇다는 얘기는 그걸 시도해 봤다는 얘기. 그렇다는 얘기는 그 시도를 했을 때 성공을 한 케이스가 있고 실패를 한 케이스가 있다는 얘기. 그리고 마지막에 그것이 무엇인지 딱 깃발을 꽂아 봤다는 얘기. 이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서 올라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맥서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보고 배우는 이런 작은 이야기들이 그냥 유튜브에 있는 이야기들과 비슷하다면 사실은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은요,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나타나야 되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가지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셔야 되고, 여러분들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것들을 실감하지 못하는 분들이 나는 뭐가 뭔지 모르겠어. 이거 한다고 되겠어? 라고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실제로 만들고 누군가는 삶을 변화시키고 누군가는 그것을 쟁취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누군가가 누구냐 라는 차이만 있을 뿐 여기에서 저는 정상의 깃발을 꽂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나가는 모든 것들이 뇌의 학습법과 연관이 되어 있고 우리가 하는 이 작업이 뇌의 작업과 연관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 나이를 물어나고 우리가 어떤 학습을 했다 안 했다를 물어나고 우리는 여기에서 성장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런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런 어떤 기회장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맥서티가 생각하는 학습과 여러 가지 기준들 그리고 우리가 결과적으로 가져가야 될 것들은 배움이다, 아는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가졌다. 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